그 뭐 지난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만 황교안 국무총리 오셨을 때 그 왜 모셨냐면 저분은 침례교라 장로제도는 없는데 그 장로님이라고 해가지고 모신 것만이 아니에요. 저 정치인이신데 신앙이 정치인 중에 윤리 수준이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법고시 통과하고 판검사 중에 연수원 수석하셔서 공부를 제일 판검사 중에 잘하신 분이라서 모신 게 아니고 크리스찬인데 삶이 그 정치인이나 모든 저기 법조인들 중엔 제일 그 윤리가 높으신 생활을 하시는 분이시라 우리 그 하나님의 어린이들과 자녀들한테 이제 공부하라고 했는데 학생들 정치 얘기하니까 좀 지겹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자꾸만 들락날락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애들이 힘들겠다. 근데 요거보다 약간 더 궁둥이 붙이고 집에서 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10시간 이상 궁둥이 붙이고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조금 하니까 옆에 애가 아유 저 밖에 놀러 간다 하니까 나도 가자 이러면 안 되고 옆에 애가 논다 이럴 때 자기가 엉덩이 붙이고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은 자유민주주의라서 누가 나가시면은 나가시게 하는데 그 예배가 딱 들어오면은 끝날 때까지는 버텨줘야 돼. 근데 버텨주면 안 돼. 거기에 집중을 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냥 아까 유튜버 분께서 저는 파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또 파면이라고 하잖아요.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 헌재에서는 파면이라고 선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파면을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국회에서 보낸 걸 인용할 거냐 버리냐 기각하냐 그거가 제일 중요한 선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호송차에 이 사람 징역 10년 했는데 운전기사가 징역 10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기사가 징역 10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도소까지 실어다 내려주면 되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러면은 인용해 버리면은 국회에서 탄핵이 된 거고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국회에서 탄핵이 안 된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도 김평우 변호사님 그 변론할 때 그 법 논리에 대해서 쭉 하는데 법조인이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듣더라고요. 그분이 실력이 제일 좋은 변호사님이에요. 김평우 변호사님이라고 있어요. 서울법대 1등 졸업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장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황교안 대표 얘기가 또 맞는 거는 판사가 파면의 의도로서 이 탄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파면에 대해서 동의하는 개념으로 기각이냐 뭐 인용이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정미 씨가 판사가 왜 실수를 했냐면 파면한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만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과사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팍 질러버리면은 안 되고 법적으로 인용할 거냐, 그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걸 받아줄 거냐, 버릴 거냐, 요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 미국 법조계에서는 근데 뭐 파면이 그게 뭐냐면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인용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나오지 말고 개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뭉개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배신하는 거다, 저것들이. 에이, 들어서 나 나간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럼 그 군사기지라고. 청와대가 대통령 궁이 아니에요. 그게 군부대예요. 군부대 안에서 무장 세력하고 대치를 하면서 저 불법이다 막 이래줘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 자기 이기주의라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본인을 생각해봐. 그리고 황교안 국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자기라고 대입해서 자꾸만 생각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인생 정치 수업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는 쉽게 말해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밀려났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우파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아까 황 총리께서도 얘기하신 게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이게 무죄 추정형 원칙이라서 탄핵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법리적으로. 그런데 그 탄핵한 걸 그냥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행동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군부대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잘못된 거냐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는 저분이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다르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착하신데 믿음이 세신 분이 아니에요. 예. 예. 그렇지만은 이제 나라 애국하시는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시니까 국민으로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뭐가 잘못된가 하면 박지만이 동생을 끌고 와가지고 옆에 국방부 장관을 시켰어야 돼요. 자기가 청렴한 분이니까 나는 친인척하고 멀리 하면서 국민만 사랑했다. 이러고는 자기 측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는 분은.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충국 박사님이 그때 수요일날 특강하러 오셨죠. 몇 달 전에. 그리고는 정치학자들이 전부 선후배예요. 장관, 외교부 장관 했던 분이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냥 역대 외교부 장관 거의 안다고 할 정도로 저기 외교관들 많이 아시는데 국제 정치학자시라. 외교관 이 측근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한테는 인기가 많은데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위험할 때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측근이 없어. 다 누구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시대 때 그 지지했던 사람인데 그분들의 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좋아해가지고 다 표를 주는 거예요. 저희 친척분도 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이 그네를 잡아간다 어떡하냐 뭐 이러고 막 이러는데 아니 저희 저 시골의 이모님은 그러세요. 90이 넘으셨는데 그 옛날 생각나니까 아이고 저거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잡혀가네 저거 어쩌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저희 사촌 형들이거든요. 아니 무능하니까 잡혀가는 거니까 냅둬 그냥 뭐 옹호도 안 해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은 그걸 아니까 그 정이 가는데 측근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깨끗하게 샀는데 목숨 걸고 그걸 지켜주려면 자 따라하세요. 정치는 군사력이다.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끝판가면은 어떻게 해요? 요번에 몇 년 동안 5년 동안 정치를 자세히 본 사람은 알아요. 법조인들은 법을 안 지킨다는 걸 목사님은 예전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남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려면은 법을 존중해주는 포즈를 취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법조인들이 법을 모르는 국민을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존중하는 건 사실은 자기가 법으로 국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을 존중하는 태도가 다 있어요. 법조인들은. 그건 왜 그러냐? 법이 틀려도 지키라. 이거는 통치를 위한 시스템이라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법을 법조인이 지키지 않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법으로 먹고 살으셔야 되는 분들의 사회관이에요. 근데 나는 법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양심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 법조문은 몇 개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법 판결이 나오면 그게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과 윤리와 관습이 안 맞아. 그런데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은 법을
위에서 살지 법의 밑에서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을 이용해서 사시는 분은 법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지만 법조인들은 전부 관계로 살아요. 서로 돕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살아요. 법조인들은 다. 그런데 이게 그 눈에 가시 같은 게 있어. 누구냐? 대통령이 군사력을 가지면은 대통령의 권력을 뺏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 권력상 어떻게 해요? 군권을 내려놓고 또는 검찰총장에게 맡기고 또는 경찰청장한테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물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그걸 잘 알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으면 이거 식물 대통령이 되게 고립이 돼 있어요. 좌우 북쪽 동쪽 서쪽이 다 막혔어요. 산으로. 남쪽은 광화문밖에 없어요. 광화문에서 데모하면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안 거예요. 두려운 거야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쿠데타는 누가 해요? 애국한다는 사람들이 쿠데타 하는 거예요. 반역은 누가 해요? 측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있어야지 정치는 말을 들어먹는 거지 이게 효도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가족끼리 사는 거랑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자기가 세력을 계속 생육하고 번성은 못해도 자기 세력을 심고 꽉 사회에 채워놓고 그 다음에 정복을 하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공기관과 관청에 자기 세력을 포진을 안 시키고 권력과 상관없고 공무원 기관과 상관없는 그냥 일반 서민들한테 인기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어떻게 넣어야 돼요? 몇십 년 동안 꾸준히 넣어놔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전두환 대통령이 잡았죠. 노태우도 약간 비슷한 류예요. 근데 김영삼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있던 세력을 다 칼질을 해서 김영삼과 김대중 때 반군부 세력이 자기 세력을 계속 심었고 김영삼, 김대중 밑에서 어린아이로 컸던 사람들이 그 뒤에도 계속 자기 세력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딱 오니까 전두환 때 있던 사람도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좌경화된 사람들이 실무를 다 잡고 있는데 부하가 그렇게 된 거예요. 특히 검찰도. 그래서 검찰이 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인맥이 다 엮여져 있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홍원하고 황교안 대표가 성균관 법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균관 법대만 다 채용을 한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은 혼맥으로 3, 40년 사돈의 팔촌으로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함부로 해서 재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볼 때 판단력이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서 군대를 불러야 되는데 군대가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여자니까. 군대는 거의 남자가 탱크고 뭐고 다 특수부대고 다 지휘를 하거든. 그러니까 육사 나온 동생 박지만이 동생 남동생을 국방부 장관으로 딱 해가지고 여차하면은 특수부대 데리고 딱 올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2년을 끊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냥 정을 끊고 완전히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뭐야 순실이 아줌마하고 딱 심심하니까 자꾸만 얘기하고 옷 칼라 고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기 나쁜 아줌마인 거예요. 순실이 아줌마가 나쁘다기보다는 정신줄이 없는 여자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사치하는 아줌마인데 어릴 때 알던 여학생이니까 수십 년 됐으니까 그냥 외롭잖아요. 엄마 아빠 안 계시고 가족 없고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지만이를 끌고 왔어야 되는데 지만이가 전부 자기 친구가 장군들이고 다 이러는데 그거를 자기는 친인척 비리를 없애겠다 이러고는 친척을 버리는 거예요. 친동생을.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지만이는 왜 태어난 거예요? 그놈은. 수십 년 후에 거의 60다 될 쯤에 누님 위급할 때를 위해서 60년 전에 태어난 놈이요. 그게 부르심이. 그런데 자기 부르심을 딱 할 때 누나가 남동생을 멀리 했으니 그게 화한 거예요. 내가 딱 볼 때 성경적으로 내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동호 버전이라 받거나 말거나 황총리분 버전하고는 조금 버전이 달라요. 그러나 일반 시민이 딱 볼 때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를 나도 많이 듣고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 정치 발전이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정치 감각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걸 재미없게 해가지고 그냥 뒤에서 아예 재미없는 이상한 소리다, 정치 소리다, 저 법조인 소리다. 재미없죠. 제일 재미없는 게 어린이들한테는 정치고 법이지. 그렇지만은 이거를 자세히 들어야 돼요. 어린이 옆에 언니한테 저기 하지 말고 잘 봐. 잘 들어야 돼. 아니면은 쿠데타 당해. 여학생 쿠데타 당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이거. 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문을 넓히셔야 되는 거예요. 정치 박근혜 대통령 직업란을 딱 보세요. 선거할 때 직업 정치인. 정치인은요 모든 분야를 알아야지 정치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인은 암살을 당해. 예? 그리고 정치인을 무너뜨리는 거는 합법적으로는 못 무너뜨려요. 불법을 동원해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국민이 인기가 지지가 많아가지고 된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수작을 걸어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작 걸 때 이게 저쪽에서 건수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건수를 잡아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무력을 동원하죠. 그럼 이쪽에서도 무력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국방부로 청와대를 이사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쿠데타거든요, 사실 이게. 그런데 법적으로는 법적 처리를 거친 쿠데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이 앞에 앉아 계시고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는 그게 파면이 그런 조항이 그 주문에 있다라고 하지만 선고할 때는 파면합니다라고 최종 선포를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고 예? 연관성을 얘기할 때 파면을 얘기할 수는 있어도 최종 선고할 때는 인용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법전에 있는 대로 공식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 법전에 어떤 청소년이 불량 청소년, 뭐 청소년 이러지만 이 세상 용어로 날라리 이런 건 법전에 없어요. 날라리라는 그 용어는 법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가이면은 파면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포할 때 국회의원들 걸 인용하냐, 기각을 해서 취소하냐, 폐기시켜버리냐. 요렇게 점잖게 해주는 거지. 뭐 날라리 하듯이 날라리 같이 파면합니다. 그러는데 국회에서 그 요청을 한 거를 그 받을지 버릴지만 하는 거지 그렇게 비법률적으로 최종 선고를 파면한다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한다고 이정민 씨가 얘기할 때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 받아버렸는데 밑에 국무총리가 뭔 수를 써요. 자기가 제 발로 걸어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니까 저 길거리 아스팔트 애국자들은 막 이거 파면 불법이다 이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발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럴 때 걸어 나올 때 자기는 그래도 악법이라도 지킵니다 이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교사 선생님은 그래도 돼. 그렇지만 대통령은 악법이 일어날 때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어우, 여기서 대통령 나올 것 같아. 어린이 중에. 예? 나는 지금 공부 잘하게 하려고 지금, 아이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목사님이 해질 때까지 붙들어 놓고, 참, 이게 다른 교회는 얼른 집에 갑니다. 이거, 예? 점심도 미국 교회 가면 점심도 안 줘요. 집에 그냥 가. 그럼 점심 때부터는 한인교회가 미국 백인교회 큰 빌딩 그거 빌려가지고 막 예배 드려요. 오후에 한인교회들은, 가난한 한인교회는. 근데 이제 해질 때까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루에 10시간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아침 새벽에 일찍 나오시는 학생들은 위대한 학생들이에요. 대단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도 일찍 일어나라 이거요. 그리고 일찍 못 일어난 학생은 주일부터 일찍 와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고 일찍 일어난 거 습관화시키고 일찍 일어나는 거 습관화가 안 되면은 체력이 약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체력을 보강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은 따라하세요. 공부 많이 하면 체력이 약해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할 만큼 하면 안 되고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정신력도 세지는 거예요. 학생들 이렇게 아까 저기 그 갈렙 선교사님하고 저기 황 총리 분이 같이 앉아 계실 때 들락날락 거렸잖아요. 예? 그게 그렇게 오래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보다는 이게 오래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를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거꾸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른 상황을 얘기할 때 그걸 자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이 시각 저 시각으로 여러 가지로 자기 걸 생각해보고 미래에 그런 일이 대한민국이나 어린이 세대에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뜨질 않아요. 근데 정치 토론회나 이런 데서 뜨는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돼도 나한테는 무관하다 생각하는 거죠. 자, 따라하세요. 집안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나타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의롭게 계속 사는 집에서 왕이 나오게 하신다고 창세 때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보다 자기를 안 믿어.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내가 뭐 그렇다는 거야? 그 자기가 자기를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을 잘 들어봐요. 설교가 상당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학적이고 그런 설교인 거 못 느끼겠어? 우리 학생들? 그러면은 이런 설교 들으면은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요. 지옥 얘기만 해요. 그래, 천국 얘기만 해요. 다음 주 가면 또. 그런 설교만 계속 들으시면 거의 목사님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옥 천국을 가끔가다 얘기를 하고 살아가면서 사회 문제가 많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땅을 살 때는 자손들을 다 보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땅을 구입할 때 자손을 생각해서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땅을 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기업으로 자손에게 땅을 주신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 중년이 됐을 때 땅 투자하는 법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경제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쭉 배우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사회에 비인 게 다 보인다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권력이 지금 집중이 됐고 막 뺏으려고 그러죠. 이게 견제가 왜 안 되냐. 사법고시 붙은 사람이 판사검사 하다가 국회의원 됐다가 국회의원 판검사 출신 해가지고 법조계를 다 쥐고 있는 사람이 입법부까지 다 패거리를 데리고 다녀. 그러다가 청와대 행정부까지 들어가요. 그럼 상권 분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미국은 판사하다가 옷 벗으면 절대 국회의원 안 나가요. 판사하다가 대통령 출마도 안 해요. 넌 대통령 할래 판사 할래 이렇게 나가지
할 때 판사하다가 이건 변호사, 검사다 판사 되는 경우는 있어. 근데 판사가 끝판왕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안 해요. 판사로 늙어가지고 은퇴해서 연금 타 먹지.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선진국은. 우리나라는 핸드폰은 잘 만드는데 권력 견제하는 게 교과서랑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다니까. 몽테스키웨가 상권 분립 얘기했는데 교과서에 상권 분립 몽테스키웨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요즘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제가 교과서 고등학교 볼 때는 그 정치 경제 그 파트에 나온단 말이에요. 몽테스키웨, 로크나 루소의 그 근대 민주정치 사상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그럴 땐 그걸 가리키는데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런데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도 상권 분립 안 된 거를 모르고 데모한다니까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석적으로 잘 보려면 황교안 총리 얘기도 듣고, 왜냐하면 기독교인인데 저 사람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기독교 교계하고 친하질 않잖아요. 교계가 너무 개교회주의로 자기 교회 중심으로 가니까 목사님들하고 안 친하다가 우리하고는 왜 친하신 거 같냐면은 선교사님이 성경 밀수하다가 고문당하고 북한에 투옥되시고 북한 성도를 위해서 살지 미국에서 부자로 사업하시던 분이에요. 직원이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직원을 수십 명 이상 두시고 운영하시던데 그 재산도 집안이 많은데 다 버리고 이제 선교하시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같이 사역하시는 우리 팀에 저희들이 같이 동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설교도 해주시는 거지.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개교회주의고, 개교회주의는 뭐냐면은 이제 자기 교회만 챙기고 세상 죄악에 대해서 회개 운동은 잘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한국 교회가 썩었는데도 한국 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바라지를 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간첩들 체포하고 회개하고 전향한 간첩들 위해 가지고 상담도 해주시고, 예, 그런 분이죠. 그렇지만 모든 훌륭한 분들한테 잘 듣고 배울 걸 다 배워놔야 돼. 배워놔야 돼요. 근데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자기를 그 처지에 집어넣어봐.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황교안. 난 왜 이렇게 접속을 잘 시키지? 황근혜가 왜 나와? 박근혜와 황교안이라고 자기 생각해가지고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서 나라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그래가지고 상황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좋아야지 지도력을 가져요. 미래 예측을 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좋아야 돼요. 자기를, 그러니까 상상력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 자, 따라하세요. 거룩한 상상력은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이다. 이웃을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접해 주자. 대접할 때는 상상도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이웃을 자기처럼 대접받게끔 해 주자. 그래서 나면은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이 내 위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동양 말로 역지사지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하면 예수님 사상하고 비슷하게 돼요. 그러면은 실패가 적어요. 그리고 덕이 쌓여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런 모든 재미없는 정치 강의가 좀 재미있어질 수 있죠. 예. 오늘은 지난번보다 좀 이 관중이 동원이 좀 덜 됐어. 그죠? 그러면은 목사님은 미안하니까 또 모시기가 어렵죠. 예의상. 모시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예의예요. 예. 오늘 민경욱 의원도 오려고 그랬는데 몸에 몸살이 나시고 입원하신 상태라 이제 같이 못 오셨지만, 일단은 학생들은 정치는 안 해도 정치적인 감각은 학생 때부터 키우셔야 돼요.
예, 키우셔야 돼요. 정치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정치적 감각하고 경제적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근데 정치하고 경제 감각은요, 어디서 오냐면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해 놔야지 정치하고 경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이과 학생이 문과로 돈 번다. 문과 학생은 이과를 통해 돈 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 수입이 나중에 자기가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 딱 보면은 전공하고 반대가 있어요. 거의 그래요. 그러면은 헛공부했냐?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를 그 분야에서 했으니까 그 분야는 대충 파악을 했으니까 다른 분야로 가서 점령을 해버리니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해 놨는데 저쪽으로 돈을 벌어. 그런 사람이 안전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국어를 공부했는데 국어로 돈을 벌어. 그러면은 그 직업에 묶여버려요. 자, 이게 이 경제가 경제적으로 자유가 있으려면 학생 때 많이 공부를 해놔야지 직업도 바꾸면서 옵션을 걸 수 있다고요.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제가 설교를 쉽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난해지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지 쭉 보고 경제 비리나 잘못된 사회 경제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고 경제 역사 쭉 공부하다가 히브리어 헬라어 어학 연구하느라고 미쳐가지고 막 이러다가 예수님 증거하게 되니까 나중에 현실적으로 좀 접근이 쉽다고나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하면 안 되는 인간이 누군 줄 알아요? 경제학과 졸업한 것들이요. 경제학과 졸업하면 돈벌이에 미친 놈들인데 누가 목사를 해요? 돈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분들이 보통 목사를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들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나도 세상 물정 많이 알지는 않지만은 세상 물정은 몰라도 사회의 시스템은 볼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시스템을 볼 줄 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음악을 해요. 바이올린을 해요. 근데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은 다 보면서 바이올리니스트, 음대 교수 하시면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분야를 넓혀가야 되니까 뭐 해가지고 월급이 오는 건 있지만 그 이외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열린 마음으로 사회를 공부해야 돼. 근데 사회를 공부할 때요. 따라하세요. 기본 지식이 없으면 사회를 봐도 이해를 못한다.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속일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 아까 정갈렙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 사태하는데 거꾸로 얘기하시죠. 푸틴은 괜찮고 젤렌스키 나쁜 놈이다. 아주 음란한 사생활을 갖고 있다. 아니 그분이 코미디언인데 그 연예인인데 연예계 쪽은 조금 음란한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그걸 직업으로 했는데. 근데 자세히 모르겠는데 갈렙 선교사님은 루트가 많아요. 전문 정보원들하고 미국 국무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게 정보 교환이 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보다 정갈렙 선교사님이 더 넓게 아시는 분이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박상우 씨라는 게 있어요. 문명개화인가? 그분은 외국어를 무지무지 잘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갑재 선생님은 영어를 잘해서 조갑재 TV에 조갑재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지나 세계 유명 언론지를 보고 그 논평을 하시는 언론인이에요. 어르신이죠. 근데 이제 박상우 씨 같은 경우는 기본 기자들이 못 읽는 걸 읽어요. 그러니까 중국 것도 있고 소련 것도 있고 저기 유럽 것도 있고 막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시각이 약간 다른데 약간 달라요. 시각이. 근데 누가 옳다고는 난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것저것 두루두루 다 접속을 할 만큼 그렇게 공부를 언제 해놓는 게 좋냐? 대학교 1, 2학년 때가 좋지만 더 좋은 때가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이때가 공부를 해놓기 무지 좋은 게
대학교 1, 2학년 때 놀아요. 가면 입학했다고 이제 놀자 막 이래요. 네. 그럴 때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들끼리 독서 클럽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견문을 넓혀야 돼. 공부하더라도 저는 그랬어요. 저는 경제학이 너무 좁은 거야. 그 돈 계산만 하고 물가 계산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좁은 거야. 경영학을 해야겠어. 경영학은 사회에 접목을 시켜요. 적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경영학을 했어요. 대학원 경영학 가고 싶어요. 근데 평소에는 경영학을 쭉 공부하고 입시 준비를 해요. 대학원. 그리고 시험 때가 되면은 경제학을 딱 공부해가지고 올해를 싹 맞고 시험 끝나면 다시 경영학을 해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는 올해를 맞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항상 4년 내내 성적 관리를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시험이 없을 때나 시험 끝나고 나서는 한 2, 3일 푹 쉰 다음에 또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어디 바람도 구경 가고 이렇게 등산도 하고 이러면 좋지만은 다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에 계속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장기적 비전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자. 예,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그 영어가 제일 중요한데 영어 공부를 일단은 다 해놓고, 그리고 수학을 잘하려면 정직해야 돼요. 수학을 잘하려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 딴 생각을 안 가지면 논리적이 되는 거예요. 과학을 좋아하려면 현상 그대로 가리키는 게 과학이에요. 예? 물리, 화학 이런 거는, 생물과 지구과학은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물리와 화학에 근거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생물학자와 지구과학자도 논문이 인정이 돼.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쟤네가. 자, 보세요. 여러분이 생물학자야. 생물학자 중에 점수가 높은 게 의학자예요. 자, 생물이나 의학 얘기한다고 논문 통과돼? 안 돼. 화학식으로 표현이 안 되면 논문이 통과가 안 되고, 물리 방식으로 설명을 못하는 의학과 지구과학은 통과가 안 돼요, 다. 그러니까 제가 과학은 뭐다? 생물과 지구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 물리, 화학. 따라하세요. 수학, 물리, 화학. 3종 세트를 잡으면 이과가 되는 거예요. 3종 세트를 잘 모르면은 문과인 거야. 근데 난 문과예요. 우들 야금야금 이것들이 이제 나가고 있어.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다는 거를 이제 압박을 하고 있어. 이렇게 국민의힘으로 압박을 하면 선생님이 압박을 받아요. 예? 선생님이. 난 권력자는 아니고 선생님이야. 예, 그럼 빨리 끝내줘야지, 이제. 예? 10분 내에 끝낼 거예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예? 고생을 했으니까, 정치 수업을 했으니까 30분 빨리 끝낼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얘기하다 까먹었네.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3종 세트 기억이 났어요. 요거를 정확히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과건 이과건 결국 경제를 얻어서 돈을 버는 것은,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다. 돈은 두 가지 관계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로 복을 받고 사람 관계로만 돈이 오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이 수학을 잘한다고 돈을 맡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과에서 수학을 잘했어. 그래서 수학 전공이니까 정직하겠다. 이래서 돈을 안 맡겨요. 또 문과에서 돈을 잘 다루는 게 경제 회계학과죠. 회계나 경제학을 했다고 돈 맡겨요? 안 맡겨요? 절대 안 맡겨요. 돈은 누구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예요. 그걸로 모든 자본주의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는
연장을 얻는 거지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관계라. 그런데 관계가 어려운 게 이 사람이 잘해주는 대로 내가 잘해줘야겠다. 이렇게 기브앤테이크 하면은 피곤해요, 인생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나쁘게 해주건 저 사람이 잘해주건 간에 똑같이 자기 매너와 자기 에티켓으로 항상 잘해주는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적인 임무. 그거를 공적으로 하면 피곤할 수가 있으니까 무의식으로 에티켓을 가져서 어떻게 누구든지 친절하게 해주는데 더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도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저쪽에서 뭐라고 반응을 시큰둥하게 해도 내가 주도해서 당신한테 잘해준 거니까 당신이 잘 안 해줘도 that's okay 이러면서 기분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주도적이 돼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삶을 주도적으로 살자.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는 반응을 안 해도 내가 당신을 해주고 싶어 해준 거예요. 안 해줘도 괜찮아요. 내가 이거 해줘야 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살기로 난 작정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게 큰 주제가 나오면 안 돼. 결혼을 해서 살 때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천생연분만 서로 사랑하는 거야. 천생연분을 내가 1%나 2%만 받지. 까발리고 그 관계를 알면은 천생연분은 희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학자가 연구를 한 거예요. 원앙새가 바람을 피는 걸 발견한 거야. 원앙새가 바람 피는 새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원앙새를 계속 추적을 한 거예요. 조류학자가. 원앙새가 예쁘니까 그놈인 것 같다 이래서 뭐 짝인 것 같죠. 사람 없을 때 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짝한테 다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바람 피는 놈들이 원앙이요.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꾸준히 잘해주잖아요. 배필감이 잘해주건 못해주고 내가 해줄 거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저쪽이 뭘 원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내가 할 일을 다 한다 이러고 객관적인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예절을 해줄 걸 다 해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영향력이 있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가니까 저쪽이 반응을 해서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절대 저쪽에 주니까 내가 주자. 이렇게 거래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건 진짜 성격이 쌍방간에 딱딱 아구리가 맞는 사람인데 식구들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30년을 다른 인생을 살다가 딱 만났는데 그게 아구리가 딱딱 맞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확률에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자 하지 말자 이거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무적으로 딱 해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걸 하고 너도 할래? 한번 물어보고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자유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적으로 했을 때 내가 한 만큼 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기 싫으니 그럼 안 해도 된다. 이러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굉장히 이타적이고 자기 세계가 뚜렷이 있어야 뚜껑 열리지 않고 열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사랑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저쪽이 내가 이거 해주면은 저쪽이 잘해주겠지. 어제 내가 밥을 했으니까 오늘은 라면을 저쪽에서 해주겠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있고 남편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부인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남녀가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지만 남자만 해야 될 게 있고 그래야 여자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걸 다 하고 남자가 여자 걸 부인 걸 다 하면
그게 이제 책임을 넘기기가 아주 좋은 관계가 돼서 내가 이걸 했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영역을 이게 자기의 독특한 게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면은 이런 잠재의식이 있어요. 돈 벌지 않아도 돼. 내가 다 벌고 왔어.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나 잘했지? 이런 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왔을 때 아우 우리 아버지 최고예요. 우리 남편 최고야. 이러면서 막 해주면은 이제 은밀하게 자기가 위로를 받고 사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만족이 있어야 되니까 가부장적으로 사셔야지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부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 독립적으로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을 자기 혼자 해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책임감이 많은 남자들이 가부장적으로 살면서 집에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오바가 되니까 막 자기 주장하는 거지. 근데 가부장을 아무나 못합니다. 남성이 자기 역할을 독자적으로 다 하는 데에서 그거를 형성할 수 있지. 남자들이 절대 가부장을 한다고 해서 여자나 자식들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을 한다는 건 아버님들이 굉장히 자수성가하시면서 독립적이면서 책임감을 다 짊어지는 경우에만 가부장적인 사회가 되니까 가부장적인 게 여성들한테 떼찌 오케이라고 인정이 되는 사회는 엄청나게 발전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사회 변화를 봐요. 학생들 지금 페미니즘이 막 설쳐되니까 사회를 잘 봐야 돼. 잘 되는 집안, 잘 되는 사회는 남자가 남자 구실을 여자한테 공유하려고 안 하고 남자가 다 해주려고 하는 거고, 여자가 남자가 설거지를 하고 남자가 여자 뭐 하는 걸 다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는 엄마 아빠가 아니야. 남편은 간섭을 하게 돼 있어요. 남편이 다 설거지를 해주죠. 그리고는 부인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퇴근해가지고 설거지를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하죠. 나중에 그게 폭탄이 터져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남자 심리를 완전적으로 아는 사람은 계속 여자 일을 남자가 하잖아요. 다른 집 남자는 안 해주는데 계속 그 남자가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남자도 바가지를 긁어요. 그게 오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일손이 부족하면 실바나 빌하를 여종으로 가사도우미 선생님을 모시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 돈으로? 남편 돈으로. 남편을 그 하인으로 부려먹는 것보다 극빈하신 극빈 서민층에게 일당을 주고 빌하나 실바를 고용하는 게, 물론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 내가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집안일을 저희 아버님이 부인한테 간섭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를 부인이 자기 마음대로 딱 하는 걸 휘어잡고 자기가 진행을 하고 이래야지 할 말이 있는 건데, 예,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님들이 직장에서 사업 잘 되면 직원들 고용하시죠. 그러면은 어머님들도 그 남편이 그 책임을 넘김을 받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게 나오니까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 되고 그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하세요. 일을 줄이자. 일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하는 게으르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외에는 다른 거는 괜찮아 됐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이 집중하는 일을 계속하고 좀 부족해. 그럼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괜찮아, 괜찮아. 따라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주위 사람한테 뭐가 안 되면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예요. 네 할 가장 중요한 일만 하면은 괜찮아. 우리가 좀 못 살아도 돼. 예? 이렇게 해야지 서로 응원을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 그거는 굉장히 죽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인코 부분인데 그런 성격이 딱 맞는 사람은 그 10%가 안 돼요. 내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맞춰가서 사는 건데 맞추는 것도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 남편이 하는 거, 부인이 하는 거를 그냥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없잖아요. 자기 것만 열심히 하고 남으로부터 대우받을 생각을 안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편하게 살아. 자기가 편하게 살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팀워크를 강조하기보다 자기 일에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팀워크를 가꾸는데도 좋아요. 자기 거를 잘 못하는데 팀워크를 해? 그러면은 서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팀워크로 축구하는 애들이 한계가 있어.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작전을 잘 짜가지고 축구하면은 그 어려워요. 개인기가 좋은데 개인기가 좋은 축구 선수끼리 팀워크가 맞는 게 축구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잘하는 개인기가 있어야 돼. 자기 일을. 자, 따라하세요. 학생의 개인기는 여러 과목을 혼자서 공부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룹 스터디보다 자기 혼자 그거를 관심을 갖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공부를 할 때 그룹 스터디 안에 들어가서 자, 우리 교재를 다 12권 사서 같이 읽고 독서 클럽을 하자. 이것도 좋은데 이렇게 팀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뭐가 좋아요? 자기가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잊혀지질 않아요. 정치도, 경제도, 역사도, 수학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도. 경제 역사를 배울 때인데요. 어떤 그 경제 역사 교수님 수업이 있었는데 내 전공했대. 뭐 중세에 농노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유럽에 뭐 경제 역사가 어쩌고 뭐 상공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거를 시험 붙으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점 대충 받으려고 했는데 잘못 공부한 거야. 내가 그때라면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러고 중세 유대인 상인이라고 내가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유럽의 피렌체나 유럽의 베니스에서 내가 장사를 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막 상상력이 있으면 그게 재밌어지는데 상상력이 아니라 상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저 내용 뭔 내용이야? 처음 듣네. 이러면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응용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력이 있는 건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상상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교재가 막 컬러풀하게 나와줘야 돼. 교재가. 그러면은 야 이건 읽기가 좋다 이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지금 쇼를 하고 앉았습니다. 아니 라틴어고 뭐고 막 아니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 많은데 내가 이거를 하는데 그건 내가 왜 하냐? 나는 언어를 즐겨서 해요. 나보다 언어 잘하는 분은 많은데 나보다 쉽게 언어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건드리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아니면은 앞에 나서질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이제 언어 연구하는 게 취미인데 왜 그러냐면 그 민족의 사고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언어를 보면 그 민족의 사고방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상상력이 있을 때만 그 언어를 통해 그 사람들의 민족의 상상을 하면서 언어 왁구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따라서 영어 공부할 때 영국 사람이 되자. 독일어를 공부할 때 독일 사람이 되자. 그럼 독일 사람 꼭 독일 스타일로 생각해요. 자,
중국어를 공부할 때 중국인처럼 돼서 중국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중국 사상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걸 느낄 거예요. 말이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 그러니까 상상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를 돋굴려면 어떻게 돼요? 좌뇌가 안 돌아가면 우측뇌로 상상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기억이 돼요.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자, 공부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 자, 따라하세요. 대학교 1, 2학년 때. 예, 그때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가 진짜 좋고, 자기 폭을 다 넓히고 전공을 다 내가 한 학과 졸업하지만 모든 학과를 다 섭렵을 하기 좋은 때예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가 되면 이제 나중에 코로나가 풀려서 어떤 제재 조치도 없고 마음대로 저 몇십만 원으로 유럽 왕복 티켓을 비행기를 끊을 수가 있으면은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70만 원, 60만 원짜리 제일 싸구려 티켓 갖고 배낭여행을 갔다 오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해서 언어를 다 익숙하고 역사지를 다 외운 다음에 다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산지식이에요. 그러면 절대 안 까먹어요. 근데 자, 따라하세요. 여행은 2주만. 그래야지 짧은 시간에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갔다 와서 퍼져버려. 한 달을 다니면은 어떻게 하냐? 2달은 다 돌고 2주는 계속 언어 공부만 하는 게 나아요. 현지에서. 그래서 한 달을 꽉 채워가지고 대학생이 여름방학 때 딱 오든지 겨울방학 때 딱 오면 좋아요. 2주나 한 달을 넘긴다. 그러면 방학이 아니야. 그리고 괜히 방랑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는 게 좋고요. 이게 단독으로 배낭여행, 무전여행 비슷하게 하는데 내가 다 그걸 버티고 다 묵고 사고 뭘 하고 다 다녔어. 그럼 무슨 자신감이 빡 붙냐면 내가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사업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빵빵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사업가는 사업 전공, 경영학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에 부딪히는 경험이 많으면 사업을 잘할 수 있겠다. 특히 외국어를 잘하는데 완전히 낯선 데를 막 다니면서 내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럴 때 사업을 내가 뭐든지 할 것 같아. 내가 이제 10년 동안 엄마 아빠 집으로 안 돌아가도 내가 살 것 같아. 이런 자신감이 빵 붙어버려요. 근데 자신감을 더 붙이면 자, 따라하세요. 한 번은 선진국, 한 번은 후진국. 이렇게 연달아 엮어서 번갈아 다르게 다녀야 돼. 그러니까 계속 뭐 런던이나 뉴욕만 가면 안 돼. 뉴욕 한 번 가면 어딜 가? 아마존을 가는 거야. 어? 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예루살렘,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뭐 갈릴리 이런 데 한 번 가면 어디게? 테러 분자가 있는 아랍권에 한 번. 예? 너 왜 왔냐 이러면 우리 장사꾼이라고. 이러고 뭐 뭐든지 장사꾼이면 다 다닐 수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가지 마라 이러면 절대 가지 마요. 그렇지만 하여튼 좋은데 나쁜 데를 이렇게 걸쳐서 자꾸만 다녀야지 견문이 확 넓어지고 자기가 음대 나와서 아름답게 음악만 했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팍 올 수 있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언어 능력과 그런 거를 키운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국제적인 리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도 한 끼는 한국식으로 하고 한 끼는 샌드위치나 이런 걸로 먹으면서 학창 시절을 지내면 해외 상황에서 적응을 누구든지 쉽게 해요. 근데 하루 종일 밥만 먹는 애들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나 밥이나 이걸 계속 섞어 먹고 한 번은 이태리식으로, 한 번은 중국식으로, 한 번은 일식 먹고, 한 번은 미국식 햄버거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서 먹으면
단기간에 몇 달 동안은 잘 버티고 즐겁게 생활이 되고, 외국인이 서울에서 누구든지 만나도 그 사람 메뉴에 꼭 맞춰줄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메뉴를 내가 정해요? 그분께 먼저 물어요. 그분께 꼭 물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뭐든지 먹게끔 훈련이 다 된 사람이거든요, 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세계적인 인물을 다 만나려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뭐든지 맞춰줄 수 있게 딱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아프리카 사람도 다 먹고 미국 사람도 먹고 유럽 사람, 중국 사람도 다 먹는 걸 우리가 먹어주는 거예요. 유명한 음식이죠. 거의 서울 시내 다 있어요. 여러분 동네에 다 있어. 어딜 가든 다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건 좋다고 봐요. 그래서 국제인으로서 짧은 학창 시절에 그걸 잘 하는데, 자, 따라하세요. 대학 1, 2학년생보다 더 좋은 시기가 있다. 초등학생이다. 그때가 공부하기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초등학교 공부를 못해도 돼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기에는 입시에 집중한다. 입시에 집중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청소년인데 학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장학금 받았다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갔나 봐. 하여튼 일찍 들어가든 하여튼 들어갔어. 청소년기는 언제까지냐? 기능적으로는 대학 입시 끝나면은 대학 입학하면 청소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5살이건 18살이건 지금 티네이저잖아요. 근데 대학 붙었어. 19에 붙었어. 그러면 그때 청소년기 기능은 끝난 거야. 그럼 대학생이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 입시까지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일단 저는 대학을 아무 데나 나와도 된다. 자기가 자립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2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자기가 자립력이 있어요. 그러면 하버드 박사 나와서 자기 뜻대로 못 살고 명령과 지시와 지령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끌려다니는 인생보다 1000만 배 행복하다고 난 봐요. 그러니까 잘못 사는 애들이 많은 거야. 고등학생이니까 대학이 단주라는 거야. 안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학은 그냥 졸업을 하면 방송대 졸업장이나 서울대 졸업장이나 공식적으로는 차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방송대 나온 사람은 그냥 서울대 가려고 하지 말고 석사나 박사를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따서 박사까지나 석사학위 몇 개 따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백투더 과거 이렇게 가지 말란 말이에요. 백투더 퓨처가 아니라 백투더 과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알차게 살아야 돼. 아까 황교안 대표께서 서울대 경기고등학교에서 전교 대표를 했어요. 성적이 너무 좋아서. 경기고등학교 전교생 대표를 해서 칼차고 이거 대표 선언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제 식구들한테 이거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서울법대 가는데 성적이 안 되는 애가 붙고 성적이 좋은 황교안 씨가 떨어지는 거야. 왜 그래요? 서울법대 그때 붙었으면은 국무총리 못 됐거든. 결정적일 때 서울법대 밀려나는 거야. 못하는 놈들만 서울법대 붙는 거예요. 경기고등학교 나오면 서울법대 많이 가요. 근데 자기가 그 연대장을 했는데 자기 1등짜리였는데 그거 자꾸만 시험 볼 때 운이 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롱텀을 보세요. 그게 복을 받은 거예요. 창조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틀을 깨버려야 창조적인 생각이 나니까 저는 대학교 때 학기 중에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목사님이 명령한 대로만 한번 흉내를 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는 자기 견문을 더 넓히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면 야, 너 멋있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모여요. 그러면 그 중에서 소개받아 결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흐름이 방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요. 멋지게 살면.
대학을 못 갔어. 그래도 자기 멋지게 자기 방식으로 살아보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자기 분야를. 예.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 분야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가 하기가 싫어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알아놔야 돼 이러고는 의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배우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렇게 고생을 하는지 그걸 딱 보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친인척을 끼셔야 돼요. 자기 편이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자기 편이 없다고. 예? 고향 친구 권성동 씨 끼는 거 봐. 윤석열 씨. 자기 고향 친구니까 배신 안 할 거라고 해서 옆에 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배신이 굉장히 많아요. 권력하고 돈이 딱 붙으면. 목사님은 권력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배신당할 거리가 적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은 권력도 없고 돈도 많이 없으니까 다들 불쌍히 봐주시니까 배신을 덜 당해. 근데 목사님을 배신하면 진짜 나쁜 청소년이요. 그런 것들은 꼭 가출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날 배신한 것들은 꼭 가출 경력이 있는 것들이 날 배신했어. 그리고 깡패나 저기 불량배들 빼놓고는 목사님 배신을 잘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권력과 돈이 딱 붙으면 배신을 해버려요. 구조가. 그러니까 어떻게 돈과 권력보다 나는 내 사람이 더 좋다 하는 사람이 옆에 붙어줘야지 정치를 하는 거고 정치는 특히 무력을 장악해야 돼요. 무력 중에 제일 좋은 게 정보야. 정보.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 싸움. 그러니까 무력도 있어야 되고 정보 전투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방부로 청와대를 이사하면 안 돼. 청와대란 이름을 그냥 파괴해버려야 돼요. 뭐든지 자기 판에서 해야 돼요. 남의 터에 세우지 않길 힘써라 했어요. 그 청와대가 남의 터지. 이게 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도청이 다 돼서 북한으로 다 넘어간대요. 청와대가. 그래서 좌파가 뭘 깔아놨나 봐. 그래서 청와대에서 하는 거를 그 건물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심어놨으면 그 콘크리트 벽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국방부로 옮기는 게 낫지. 그러니까 판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판을 새 판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내 판을 깔아보자. 내 판을 깔아보자. 이거는 지도가 없는 대로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모험심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어학을 무지무지 공부하고 그 어학 공부한 지역으로 가는 거야. 한 번은 스페인, 한 번은 아마존, 아르헨티나 이런 데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럼 같은 언어인데 완전히 딴판으로 살아. 그럼 유럽이랑 남미랑 같은 언어인데 얼마나 다르게 삽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사회 제도나 교통 시스템 다 달라. 그걸 거기에 맞춰서 다 한번 해봐. 그러면 한국 시스템이 그냥 녹아 없어져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게 더 좋아져. 내가 모르는 거 뭐 있어? 더 공부하자. 그러니까 공부해도 나는 뭐가 나오진 않지만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되니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른 목회가 맞을까 청소년 목회가 맞을까 그랬더니 내 생각하니까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쪽으로 교회 분위기를 바꾸자. 어르신 분들은 뭐 하실 일 다 잘하시니까 청소년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쪽으로 해보자.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는 걸 즐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한 게 내가 기도 체질이 아니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금식도 내가 금식 체질 같이 보여요? 많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금식을 해야지 밸런스가 맞는단 말이에요. 기도나 금식을 어느 정도 해줘야 너무 공부 쪽으로 가는 쪽으로 내가 갈까봐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좋은 학생 손 들어봐. 손 들어. 정직해야 돼. 먹는 거 좋은 거. 그러면은 금식을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먹는 게 좋아.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건강. 그런 그 음식을 해야 돼요. 자, 가만히 앉아서 수다 떠는 게 좋아? 뛰어다니고 등산하고 이런 게 좋아? 가만히 앉아서 친한 사람하고 수다 떠는 거 좋은 사람. 그러면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그러니까 자기 장점보다 자기 단점을 개발시키려고 학창 시절에 그 힘쓰고 나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 자기의 그 기질이 안정감을 갖게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많이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절식을 한다고요. 절식을 한다고. 예? 안 먹잖아, 지금. 지금까지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아까 간식 먹었죠, 학생들? 목사님은 의리를 버리고 말이야, 혼자 먹고 말이야. 학생들이. 그냥 안 먹어. 그럼 뭐냐, 안 먹는 거로 인해서 내가 육적인 욕구를 중립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라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 계속 안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따라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불안감이 몰려온다. 그거예요. 밸런스가 깨진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계속하면 걱정이 와요. 공부를 계속하면 걱정이 온다고. 약간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해야 돼. 예? 학자 쪽으로 많이 가면 도사 쪽으로 가야 돼. 학자 쪽으로 가면 안 돼. 예? 돈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구제사역이나 봉사활동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 때 마음껏 돈을 벌기가 좋아요. 즐겁다니까 돈 버는 게. 이타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동생들 돌보고 이런 다음에 이기적인 돈 버는 사업에 집중을 할 때 마음껏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돈을 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딱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밥만 먹지 말고 샌드위치나 외국 음식도 한 끼는 돌아가면서 먹으라 이게. 항상 밥은 한 끼 먹고 한 끼는 어떻게 해요? 한두 끼는 자꾸만 일식도 먹었다가 중국식도 먹었다가 샌드위치 먹었다가 스파게티도 먹었다가 그러니까 날마다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준히 밥은 계속 먹어줘. 근데 한 끼만 먹어줘.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하세요. 나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우리가 5분만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일찍 끝낸다는데 예, 또 아직 5시 안 됐어요. 5분 기도하고 귀가하는데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합니다. 하나님 일찍 일어나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성실함을 약속하길 원합니다. 나는 게으릅니다. 주여 성실하게 일주일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